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최병목의 팩트 최병목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냥 오늘 넥타이가 그냥 비까만쩍합니다. 네, 또 한번 장만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반환점을 도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반환점 도는 날을 기념해서 네. 색깔이 약간 정의당 거에 가깝네요. 네. 그렇네요. 그 정의당 색깔은 비슷하네요. 뭐 주홍색, 주황색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날 그때 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대선이 5월 10일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불운한 대통령입니다. 왜냐 하니까 통상 대통령 당선되면 한 67일 내 68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취임하기 전까지. 네, 취임 준비 기간인데 그게 없었고 5월 10일 날 바로 취임했고 하여튼 뭐 기세 등등하게 취임했습니다만 그 당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보면 뭐 패널이라든가 네.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보랏빛 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건 나라냐?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촛불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그 취임사 같은 걸 보면 각종 뭐 공약들을 내놓는데 네. 그게 마치 5.16 때 내놓은 무슨 혁명 공약처럼 네. 우리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고 네. 이제 소위 친문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그 장밋빛 얘기들을 네.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안 그랬죠. 저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예, 최 의원은 그래도 그나마도 보면은 그 서슬퍼런 그 분위기 속에서 TV조선에서 줄기차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군요. 취임하시기도 전에 2달 전에 4월 1일자로 잘렸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무래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난 2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 정책을 하나 펴라 그러면은 아마 김정은 뭐 끝없는 김정은에 대한 사랑? 글쎄 이제 그런 걸로 표현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사설을 봐도 네. 자 다른 거는 비판을 했는데 네. 뭐 남북 관계에 대한 뭐 무슨 안보 불안 해소 뭐 이런 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사설에서. 네. 그건 해소가 됐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네. 안보 불안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거는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내리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자 그러면 네. 2017년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안보가 불안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때는 뭐 전쟁 위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해 가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폭탄을 북한한테 쏟아부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정확히 얘기해야죠. 제 기억에는 2017년 11월 29일 네.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합니다.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성 15호가 13,000km 날아가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다 하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자 문재인 정부 때 전쟁 위기가 고조된 것이지 전 그것도 뭐 전쟁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네네. 무슨 문재인 정부가 무슨 평화를 정착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무슨 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네. 김정은과의 관계를 뭐 좋게 가져갔다는 건 좋은데 네. 그러나 문제는 그 좋게 가져가다 보니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황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바로 끝없는 김정은선 모든 것이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네.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건 매우 불편하고 오히려 이것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안보가 튼튼해졌다. 그야말로 뭐 전쟁 위기,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평화를 구가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마침 보니까 네. 그건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보면 우리 이제 방공식별기업 카디즈. 예. 카디즈를 마치 자기네 집 안방 드나들듯이 막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결국 우리 외교의 실패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친중 외교 한다고 곳곳에서 비판을 예.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많이 반대했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네. 뭐 그냥 지금은 뭐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범하자마자 사드 문제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친문 패널들이 다 주장했어요. 그거 지금 해결됐습니까? 한한령 해제됐습니까?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친중이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중국 측이 우리한테서 가했던 여러 가지 금지 이런 것들은 풀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2년 6개월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렇죠.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삼불 정책을 갖다 약속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그리고 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한미일 이른바 군사 협력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사일 디펜스 MD 체제에 가입 안 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흔한 얘기로 중국한테 얕잡아 보인 거죠. 그러면 중국에 만약 그때 우리가 네. 세게 나갔으면 네. 세게 나갔으면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네. 한중 간에 무슨 협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지금 한한령 풀렸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세게 나간다는 표현을 쓰시니까 또 갑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월 1일, 6월 30, 6월 28, 29, 네네. 일본에서 이제 G20 네네. 정상회담이 있고 7월 1일 날 일본이 사실 일본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그야말로 보면 우리 뭐 수출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가 네, 등등등등 하면서 그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소미아를 갖다 드디어는 8월 27일인가요? 그 일방적으로 자 이번에 언제입니까? 11월 22일까지죠. 11월 20일, 24일 기해서 이제 없애겠다라고 네. 하고 그때 보면은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현종 네.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은 뭐 죽창을 들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뭐 더 이상 아쉬울 거 없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만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가서 또 네. 그 뭐 이상한 뭐 되지도 않는 뭐 민간하고 해서 뭐 국민 성금 모금을 하자고 예. 제안했다가 예. 또 걷어차였고 네. 문재인 대통령 뭐 정상회담이라고 11분을 했는데 뭐 환담이니 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거기다 더 정의용 나오고 실장은 또 요거다 찍고. 야, 그걸 봐가면서 네. 야, 이 한국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네. 뻥 질러놓고 가서 주워 담기에 바쁜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가? 네.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의 어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의와 직결된 문제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안으로부터 골마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경제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제는 지금 뭐 이제 반환점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뭐 네. 통계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연평균 3년 연평균 성장률이 2.6%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최하입니다. 최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달 출범하고 나서 네. 한 1년 넘게 사실은 세계 경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 호황을 우리가 전혀 과실로서 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네. 그 당시 뭐 저는 그 당시 속상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최 의원 나오는 거 프로 빼고는 아무도 안 봤어요. 네. 안 봤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패널들 이야기가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가 나갈 길이다. 그렇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문재인 다 대통령 검증됐다 뭐 근거가 있다고 그랬던 아니 거. 문재인 대통령이 족보가 있다고 족보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소주성 그다음에 52시간 주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그동안 얼마나 노동자들이 얼마나 착취당했는가 이거 그래서 제대로 이제 풀어줘야 된다.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렇게 이제 예, 예.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녁은 됐는데 저녁에 먹을 게 없어. 사 먹을 돈이 없어. 예. 지금 그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저녁에 여유는 있는데 문제는 휴가가 줄었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여하튼 먹고는 싶은데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자, 그래서 지금 맨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것이 60대 이상의 일자리만 늘어났잖아요. 3, 40대는 일자리가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오히려. 자, 이게 일자리 정부의 성적표입니까? 자 일자리 하니까 뭐 지금 뭐 통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보면은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52조를 갖다가 일자리 창출에 퍼부었다는 설도 있고 70조 퍼부었다는 설도 있는데 대략 한 60조 정도 퍼부은 것 같아요. 근데 공중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글쎄 그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산산이 흩어진 일이며 제가 아는 분은 기업을 하는데 예. 그 관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 돈 받아가라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이 혹시 줄줄 샌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
그 상당수의 권력자들 손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나요? 차라리 나눠주고 말지. 깔끔하게. 네. 그래. 근데 보면은 그 일자리도 없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로 늘어났다는 일자리라는 것이 뻔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뭐 강의실 불 끄기, 풀 뽑기, 뭐 하기 이런. 저기 뭐 어느 강에서 뭐 다슬기를 하류해서 잡아다가 저 상류에다 갖다 풀어놓고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실제 보면은 지속성 있는 일자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줄어든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보면 현재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그나마 빵빵한 게 10.7%가 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그야말로 허덕거리는 저 중소기업 밑이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실제 더 커진 그렇죠.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네.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 소속이 아니고 예, 예. 노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또 자영업자들.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더 소외되고 소득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소득 양극화 여기에다 또 정치도 양극화됐어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이쪽 우쪽과 좌쪽이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뭐라고 얘기돼 있냐.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네. 대략 이런 뜻입니다. 저를 찍었던 저를 찍지 않았던 저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2년 반 동안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철저하게 황태순 등은 네. 적폐로 갖다 몰아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모든 걸 봉쇄하고 그야말로 사갈시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건주가를 불렀고 국민들 쪼개지고 정치 쪽이 다 쪼개졌잖아요. 사실 취임사에 보면 또 탕평 인사 얘기도 있잖아요. 예. 탕평 인사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보세요.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제 또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경제하고도 좀 섞이는 문제입니다만 정치하고 네. 경제가 다 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좀 한전 사정이 말이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탈원전 때문에 네. 흑자이던 한전이 네. 적자로 엄청난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배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전 그 경영진들의 배임 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말을 바꿔서 네. 자 전기 할인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정부가 협의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뭔 소리야? 탈원전은 지속돼야 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전 지금 사장 등 경영진이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지금 몸이 달았어요. 이제 왜냐면 2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본인이 배임죄로 처벌될 시기가. 흔한 얘기로 감옥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그렇죠. 그 얘기인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좀 지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은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네. 근데 저 한전 쪽에서는 이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에 네. 한전 측에서 무슨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살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2년 6개월에서 이제 뭐 다음 달 되면 2년 5개월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되고 그러면 내년 점점 더 총선 끝나면 2년 남고 점점 더 서울구치소가 아른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탈원전 정책에 연루된 그런 쪽 또 이제 태양광으로 좀 재미 좀 보던 그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 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좀 뒷골이 땡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유전 게이트다, 네. 행담도 게이트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이야기 게이트다. 그렇죠. 여러 건들이 나왔습니다. 유야무야 묻히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탈원전하면 반드시 여기 탈원전과 쌍둥이 같이 물고 다니는 게 앞서 말씀한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완전 노다지판이더라고요. 글쎄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는지 예. 그 기자들이 좀 추적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 아마 제가 듣기로는 검찰 중에서도 자료 수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거는 아마 내년 총선 끝나고 네. 이 정부가 한 1년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최병목 위원하고 최병목 대표하고 쭉 나눠본 것이 통일 외교 안보의 문제, 네. 그다음에 정치의 양극화 문제, 경제 그야말로 경제는 뭐 낙제점도 아주 많이 낙제점이죠. 낙제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보면 4대강 사업 때려잡겠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때려잡아놓고 막상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태양광 그걸로 노다지 판버린 거. 거기다가 지금 뭐 예타 면제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와. 지금 전국을 공사판으로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거 앞두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하여튼 2017년 5월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네. 소위 친문 패널이라 했던 그 어마어마한 장밋빛 청사진 네. 그거와 저희가 했던 얘기 네. 그걸 좀 누군가 비교를 해서 네. 그 대차대조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이 맞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곳밖에 없다고 봐요. 글쎄 뭐 그거야 뭐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저라도 좀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뭐 우리 최병묵 대표, 최병묵 팩트에서 팩트는 역시 최병묵 팩트 아닙니까?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 조만간 할 거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